요즘은 연락이 줄었다는 말이 괜히 마음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안부를 묻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사람들이 나를 덜 찾게 된 걸까? 괜히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꼭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외롭다기보다는 관계의 풍경이 달라졌다는 걸 어디선가 눈치챈 기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줄어드는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변화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요. 이 얘기가 지금 마음에 조금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천천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연락처 목록을 넘기다가 괜히 조용해진 주말을 보내다가 서서히 스며듭니다. 예전엔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사람을 만났고 굳이 안부를 묻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 하나에도 이유가 필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지? 이 질문 속에는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줄었다기보다 나를 둘러싼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불안해질 때를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연결이 끊겼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관계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마음을 빠르게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의 혼란은 외로움보다는 이런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불리지 않는 느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까다로워졌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이 변화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같은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선을 처음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책이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자 김민경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앞에서 자기 감정을 더 이상 함부로 쓰지 않게 된 사람의 이야기에 가깝게 읽혔습니다. 그 시선이 조금 위로가 됐던 이유는 관계가 줄어드는 상황을 실패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이 바뀌면서 관계를 대하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진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혼란은 사람이 사라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잠시 생기는 어색함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을 지나게 됩니다. 이건 내가 부족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다음 단계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사람이 귀찮아져서, 이기적으로 변해서 관계를 놓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마음이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삶이 무거워져서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으로 유지됩니다. 바빠도 만났고, 피곤해도 연락했고, 조금 무리해도 관계의 외연을 넓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관계에서 회복보다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남 하나가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기운이 차오르기보다 오히려 감정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무랍니다. 내가 변했나?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졌지? 하지만 이 변화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무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단계마다 감정을 쓸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산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 관계에 같은 강도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건 냉담해진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반응하게 된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의 내용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책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의 한계를 인지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힘으로 붙들지 않는 태도는 회피가 아니라 자기 이해에 가깝다는 시선입니다. 이 관점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관계의 감소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할이 바뀌면 관계의 형태도 바뀝니다. 일 중심의 관계, 아이를 매개로 한 관계,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기능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결이 맞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락 빈도는 줄어드는데 관계의 의미는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전만큼 애쓰지 않는 자신이 냉정해진 것 같아서,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윤리를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보존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선택은 도덕이 아니라는 시선입니다. 이 말을 관계에 대입해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태도가 항상 옳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더 책임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는 사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맞게 관계를 재배치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아프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결은 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시 흔들리는 마음은 잘 살아왔다는 흔적에 더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어느새 관계를 세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중요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느냐가 관계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연락이 잦아도 마음이 소모되는 관계가 있고, 자주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한 관계가 있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 변화는 사람을 잃는 경험이라기보다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냉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일에 이제는 이유를 붙이게 되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만남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차가워진 마음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더 정확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을 위한 관계,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 젊은 시절에는 앞에 두 관계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굴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들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즐거움은 지속하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서로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창한 약속보다 삶을 덜 소모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선명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만남 이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사람. 이런 기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심리학에서도 관계의 안정성을 연락 빈도나 친밀한 표현보다 정서적 회복 가능성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더 나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소진시키는지 이 질문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상한 죄책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예전만큼 사람을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이 도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짊어지는 건 성실함이 아니라 자기 소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관계만 곁에 두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어들지만 관계의 기준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누구와 남을 것인가 보다 어떤 상태의 나로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을 덜 만나게 되는 자신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바로 답하지 않게 되고 약속이 잡혀도 괜히 하루의 리듬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너무 편한 쪽만 선택하는 건 아닐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뎌진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를 줄이는 선택은 어딘가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변화는 편해지고 싶어서 생긴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 감정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선택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한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고 불편한 대화가 이어져도 그날 밤만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보다 에너지를 증명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함께 감당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방식의 만남은 다른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대화가 끝났는데도 생각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씩 달아가게 만드는지. 이 질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집착을 구분합니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고 집착은 놓으면 불안해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을 관계에 가져오면 지금의 선택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반응하지 않아도,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 선택은 차가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 관계를 줄이는 선택은 나를 덜 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공백입니다. 일정표가 비어 있고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주말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줄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변화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만남 하나가 끝나면 그날의 말과 표정을 계속 곱씹었다면 이제는 대화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마음은 덜 소란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 없이 이어지는 대화. 이런 관계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삶을 버티는 데는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전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혼자는 채워야 할 상태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혼자는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의 상태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독은 고립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만 조용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삶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이제야 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삶을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붙잡아 줍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나이에 겪는 혼란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속도를 마음이 따라가느라 잠시 생기는 어색함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단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관계를 같은 힘으로 붙들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시다면 요즘 당신 곁에 남아있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